안녕하세요. 중학생도 따는 전기기능사 공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기능사를 땄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르쳤던 내용이고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물론 어, 그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뭐 전문적인 강사님들 그런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소금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문 강사님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사인 있고요, 코사인 있고 탄젠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0도는 0, 사인 90도는 1이죠. 사인 30도는 그럼 뭘까요? 2분의 루트 1, 루트 2, 루트 3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분모에 2를 적고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0이 작고 90도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반대죠. 2분의 루트 3, 루트 2, 루트 1. 그래서 0이 되고요.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인데 45도일 땐 요 1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60도일 때는 요 루트 3이 올라옵니다. 요 탄젠트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탄젠트는 30도일 때 루트 3분의 1, 1이 45도, 루트 3이 루트 3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사인 30도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인데 이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이 계속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고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때 한 가지를 외우시는 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4, 3, 2, 1 사인 30도는 2분의 1. 4, 3, 2, 1 사인 30도는 2분의 1. 삼각함수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 3, 2, 1 사인 30도 2분의 1. 4, 3, 2, 1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 0도는 쌓인 게 없어서 0입니다. 사인 90도는 많이 쌓여서 1입니다. 사인 0도는 쌓인 게 없어서 0, 사인 90도는 많이 쌓여서 1, 코사인이 반대겠죠. 사인 0도는 쌓인 게 없어서 0, 사인 90도는 쌓여서 1, 코사인은 반대. 그리고 삼각함수인데 4, 3이면 여기는 5, 6, 8이면 여기는 10 이죠. 이게 직각삼각형 가정했을 때 3, 4, 5, 6, 8, 10 외우시기 바랍니다. 3, 4, 5, 6, 8, 10 3, 4, 5, 6, 8, 10 3, 4, 5, 6, 8, 10 3, 4, 5, 6, 8, 10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입니다. 사인이 90도 많이 쌓인다. 그래서 사인이 90도 많다. 사인 코사인보다 사인이 90도 많이 쌓인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사인이 90도 많이 쌓입니다. 왜 사인이기 때문에 쌓였습니다. 사인이 90도 많이 쌓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 90도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이기 때문에 180도가 됩니다. 사인이 90도 많이 쌓인다.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는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같은 경우는 여기 3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크로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6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자 마이크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죠. 나인은 9입니다. 나인 0으로 9죠. 9. 그래서 나인을 보면 나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12승인데 이렇게 2자가 쓸 수 있습니다. 피코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미리 3, 마이크로 6, 나노는 9, 피코는 12, 미리는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인은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도법입니다. 천안에 호도 과자를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호도 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호도 과자, 초코파이 요 두 개를 합성한 얘기인데요. 호도 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야,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이야. 그러면 두 개면 얼마? 360원. 이 파이는 그러면 360도. 2분의 1은
90원, 3분의 1개 살려면 60원, 4분의 1개는 45원, 6분의 1개 살려면 30원. 그래서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이렇게 외우기로 강조를 시켰습니다. 호도법,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호도파이는 한 개 180원입니다. 그리고 이 말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말문제인데 A는 B의 몇 배인가? A와 B의 B. A 값은 B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요 얘기는 A가 주어입니다. A는 B의 몇 배인가? A와 B의 B. A의 값은 B의 값보다 몇 배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A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A는 2B. A에 대한 B의 B는 B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B가 위에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의 몇 배인가? A와 B의 B. A의 값은 B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B분의 A를 해야 되고요. 얘가 주어고요. A가 B의 2배이다. A는 2B. A에 대한 B의 B는 A분의 B가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번분수입니다. 실제 이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번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번분수, 분수가 하나, 두 개가 있고 또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번분수는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안에 거를 곱하고 밖에 거를 곱한 게 위로 간다.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2 곱하기 3, 1 곱하기 4. 번분수는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번분수는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번분수는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다시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리 나가기 전에 다시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그리고 0.1분의 2는 소수점 두째 자리를 이렇게 밑으로 하고 0. 그 두째 자리를 막 0을 2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분의 200이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0의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은 알라뷰. 오메 법칙 뭐라고요? 알라뷰. i는 r분의 v입니다. 알라뷰. i는 알라뷰. 그래서 오메 법칙 하면 뭐라고요? 알라뷰.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알라뷰. 여기서 전류는 암페어입니다. 전류는 암페어인데 이렇게 흐를유죠. 흐를유. 전류는 흐릅니다. 이렇게. 근데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그래서 전류 단위는 I고 그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저항 때문에 그럽니다.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전류 I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그래서 반대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옴이고 얘가 2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암페어가 3암페어, 암페어가 뭐냐면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흐르면 얘는 이쪽으로 2암페어 가고 이쪽으로 1암페어가 갑니다. 만약에 여기가 3암페어고 여기가 안 흐른다. 그럼 무조건 0암페어 쪽으로 갑니다.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그리고 얘는 특성이 저항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흐릅니다. 저항의 반대로. 전류가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면 아예 아파요. 볼트입니다. 전압은 뭐 모두 다 아시겠죠? 그 볼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예를 들어서 100볼트가 있고 4옴 있고 6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 전압액의 저항을 뺏기죠. 그래서 100볼트가 여기가 0도고 여기가 60볼트, 이 100볼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100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볼트, 요 40볼트를 뺏겼으니까 여기 60볼트가 되고요. 여기가 0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전압은 뭐라고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얘는 단위도 볼트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저항의 전압을 뺏깁니다. I는 뭐라고요? 아예 아파요. 전류는 아예 아파요.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단위는 저항입니다. 저항은 저항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턴스라고 그러죠. 레지스턴스. 그래서 저항. 전압을 빼서 옴. 그래 전압을 빼서 옴.
저항은 뭐라고요? 단위는 전압을 빼서 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0V, 60V가 있으면은 얘는 4옴을 40V를 빼서 오고요. 6옴은 60V를 빼서 옵니다. 그래서 전압은 뭐라고요? 저항을 빼서 옴. 그래서 I는 그 옴의 법칙은 알라뷰. I는 R분의 V. 그리고 I는 I 아파요. I 암페어. 그리고 V 볼트. V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 그리고 R은 전압을 빼서 옴. 전압을 빼서 옴. 저항. 저항군 전압 빼서 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량이 있습니다. 전하량은 Q는 CV인데 이거는 뭐 Q는 욕이 아닙니다. Q는 C 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Q 쿨롱, C 패럿, V 볼트입니다. 그 전하량은 뭐라고요? Q는 C 발, Q는 C 발. 욕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Q는 C 발, 전하량 Q입니다. 전하가 흐르는 양이겠죠. 전하가 흐르는 양.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전하량은 쿨해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바로 흐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전하량은 쿨합니다. 그래서 1F, 2F, 얘는 C입니다. CF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하량은 쿨해요. 아프지 않고 바로 흘러요. 그래서 3쿨롱이 있으면 1페럿에는 1쿨롱이 흐르고 2쿨롱에는 2쿨롱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쿨해요. 아프지 않고 바로 흐릅니다. 전압 V볼트. 이거 내용은 똑같지만 콘덴서는 전압이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4페럿이면 얘는 60V, 6페럿이면 40V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V, 여기가 40V, 0V입니다. 정기적 위치 에너지. 그리고 정전 용량인데요. CF를 찍으면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그 돈에 쌓이니까 용량이죠. CF를 찍으면 통장에 돈이 쌓여요. C는 페럿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직렬 연결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라인에 연결된 걸 직렬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겁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거,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거. 지읒이 3개 있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거.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일정하죠. I는 같이 흐르죠. 이게 전류가 같으니까 같으는데 전압이 다릅니다. 그래서 V1 같은 경우는 R1 플러스 R2분의 R1 자기 거.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거. 그 직렬일 때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V1은 R1분의 R2분의 R1V. 그래서 자기 거. V2도 R1 플러스 R2분의 R2 자기 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V인데 4옴이 있고 6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긴 40V, 여긴 60V 이렇게 흐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아까는 저니까는 자기 거죠.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거, 저항의 병렬 연결은 남의 겁니다. 지읒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볼트가 전압이 똑같습니다. 이 전압이나 여기 흐르는 전압이나 여기 흐르는 전압이나 똑같습니다. I인데 전류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남의 거를 구하는 겁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기 거, 저항의 병렬 연결은 남의 거. 그래서 전압 일정하고 전류를 구한다. 그래서 I1은 R1 플러스 R2 분의 R2I, I2는 R1 플러스 R2 분의 R1I. 저항의 병렬 연결은 남의 거, 전압 일정하고 전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불터 필요 없죠. 10A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여기 6A, 여기 4A가 흐른다는 겁니다. 정전 용량의 직전 연결은 남의 겁니다. 반대죠. 정전 용량의 직렬 연결은 남의 거. 전하량은 일정하고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V1은 C1 플러스 C2분의 C2 요거 남의 거. V2는 C1 플러스 C2분의 C1 남의 거. 예를 들어 4페럿 있고 6페럿이 있으면은 얘가 60V, 얘가 40V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의 병렬 연결은 자기 겁니다. 그래서 전압 일정하고 전하량을 구하는 거죠. 여기도 전압이 똑같고 Q1, Q2가 다릅니다. Q1은 C1 플러스 C2분의 C1 자기 거, Q2는 C1 플러스 C2분의 C2Q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페럿이 있으면 4C, 6페럿 있으면 6C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은 4옴, 6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지스턴스 R은 빼서 옴입니다. 단위가 옴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6은 10옴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정전 용량의 병렬 연결이 똑같습니다. 병렬일 때 4패럿, 6패럿이면 10패럿.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은 합성 저항인데요. 합분의 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숫자가 같다. 그럼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 나누기 2는 3. 예를 들어서 6, 3일 때는 2옴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6, 3, 2. 합분의 곱 계산하는 건 아실 테니까 이 6, 3, 2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6분의 그 9분의 뭐 6 더하기 3은 9고 6 곱하기 3 18이고 그럼 2가 나오잖아요.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6, 3이 나온다? 그럼 2를 누르시고요. 6, 6이다 나누기 2, 3. 6, 6이다 나누기 2, 3. 6, 3이다 나누기 해서 2옴 이렇게 외우세요. 6, 3, 2. 정전 용량의 직렬 연결입니다. 이것도 합분의 곱입니다. 6일 때는 2를 나누면 됩니다. 3F, 3패럿, 6, 3일 때는 2패럿. 아까 그렇죠? 6, 3일 때는 2패럿. 아까 했었죠? 3, 피타고라스 정리에 3, 4면 5고, 6, 8이면 10이죠? 이렇게 저항도 6, 3이면 2로 외워버리세요. 6, 3, 2. 예시에서 2패럿이 그 정전 용량이 병렬이 연결되어 있고 3패럿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은 더하면 6이 되겠죠. 6, 3, 2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손으로 이게 아니면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V의 전압이 흐른다고 합니다. 20V의 전압이 흐른다고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여기에는 1A가 흐르고 여기는 2A가 흐르면 얘 2 곱하기 10은 20V, 20 곱하기 1은 20V가 되겠죠. 그러면 요 1A, 2A를 더하면 여기 3A가 됩니다. 그럼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는 3A가 되는 거죠. 3, 5, 15V, 3, 15, 45V. 그래서 얘는 80V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압이 같다. 병렬은 전압이 같다. 그리고 직렬은 전류가 같다. 이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압 분배 때 1, 2, 3이면은 1대 2대 3으로 전압이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서 6V면 1V, 2V, 3V로 전압이 분배돼요. 1, 2, 3이면 1대 2대 3. 그리고 그 전류를 분배할 때 얘는 6대 3대 2로 1, 2, 3이면 전류는 6대 3대 2로 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A다. 6V가 흐른다. 그러면 6A, 3A, 2A 이런 식으로 1, 2, 3이면 6, 3,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하량이 일정한 전압 분배할 때 1, 2, 3이면은 6대 3대 2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11V가 흐르면 6V, 3V, 2V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요. 1, 2, 3패롯이면은 1대 2대 3으로 그 분배가 됩니다. 1V면 1쿨롱, 2쿨롱, 3쿨롱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6쿨롱이죠. 정리를 해보면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정주 일정 전압으로 가는 거고 저항의 직렬 연결 자기 거.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거. 정전 용량의 직렬 연결은 전하량이 일정하고 전압을 구하는 건데 남의 거. 정전 용량의 병렬 연결은 전압 일정하고 전하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거. 그래서 저항의 직렬은 자기 거 전압 구함. 일단 요거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항의 직렬은 자기 거 전압을 구함입니다. 다음 전개 자개 이 개념입니다. 전개 자개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전개는 Q, 자개는 M. 전개는 전하라고 했고요. 자개는 자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개와 전자와 자자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전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자개는 N극에서 S극, 자개는 자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개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죠. 자개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서 전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개는 N극 S극. 여기 단위는 그 전개는 Q쿨롱, 자개는 M 웨버, 자개는 웸 에버. 그래서 전개는 Q 플러스 마이너스 Q쿨롱, 자개는 N극 S극,
M 웨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가죠.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그리고 자개는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볼륨 퍼 메타, 자개장은 암페어 턴 퍼 메타입니다. 자개장은 암페어 턴 퍼 메타. 그래서 Q랑 M이 반대라는, 그 반대는 아니지만 이 개념을 잘 알으시는 QM, Q는 전기량, M은 자기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QM6 요즘에 나왔죠. QM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세요. QM6, QM.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볼륨 퍼 메타입니다. 전기 볼륨 좀 높여라. 전기장의 세기, 전기 볼륨 좀 높여라.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턴 메타입니다. 암페어 턴 퍼 메타. 자장 안드로메다로 자장. 자장 안드로메다로 자장. 전기장의 세기는 볼륨 퍼 메타.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전기 볼륨 좀 높여라. 자장 안드로메다로 자장. 전개는 플러스 S 마이너스 가는데 접선이랑 법선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접선은 접하는 선 수평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접선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접선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 여기도 요방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접선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이게 접선이라고 그래요. 접하는 선 수평으로. 요 접하는 선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접선은 수평 방향. 법선은 직교하는 선입니다. 직교하는 선. 법선은 법대로 해라. 직교한다. 그래서 전이가 같은 면을 등전이 면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직교한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그래서 법선하고 접선의 개념을 잘 헷갈리시는데, 접선은 접한다. 친하니까 수평 방향이고요. 법선은 안 친합니다. 법대로 해라. 90도 수평 방향입니다. 접선은 접한다. 친하니까 수평 방향. 법선은 안 친합니다. 법대로 해라. 90도 수평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죠. 밀도가 높습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세기와 비례합니다. 밀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세겠죠. 여기는 약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세기에 비례한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세기에 비례한다. 가우스 법칙입니다. 밀도가 높다 그러면 셉니다. 세기가 셉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세기에 비례한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개, 여기가 밀도가 높겠죠. 많이 모이니까 4개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력선의 세기에 비례한다. 요 말을 잘 외워 놓으십시오.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력선의 세기에 비례한다. 가우스 법칙입니다. 전기력선은 자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 자기력선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를 보겠습니다. 이게 입실론인데,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뮤 이렇게 투자율입니다. 근데 입실론하고 투자율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유성,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코미디언이 있죠. 전유성이라고. 전개는 유전율이다. 전개는 유전율이다. 전유성, 전개는 유전율이다. 전유성, 자투리, 자개는 투자율이다. 전유성 자투리. 그래서 전개는 유전율이다. 자개는 투자율이다. 전유성 자투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실론은 유가 두 개가 들어가죠. 입실론 딱 보고 이게 유전율인지 투자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실론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전율. 투자율은 우자 발음 하나가 들어갑니다. 투자율. 전유성 자투리인데 유가 입실론은 2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전율. 투자율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기 투자율입니다. 전유성 자투리. 그 다음에 이제 공기냐, 공기 비유전율, 공기 진공 중의 유전율이 공기 진공이 있으면은 요거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군. 투자율은 여기 투자율 자투리죠. 여기 투자가 들어가면 4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공자를 쓰면 요 영자 쓴 게 공기 중의 유전율이고 S자가 비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영자 쓴 건 뭐라고요? 공기진공.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은 이 영자가 들어가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리고 자기에서 공기 진공은 투자율이고 이 공기가 들어가고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1승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쿨러기 법칙입니다. 이건 F는 4파이 입실은 R 자승 Q1 Q2 그리고 자기는 4파이 뮤 R 자승 M1 M2 이 Q, C, M 웨버, M 웨버, M 웨버 그래서 이 진공중일 때는 9 곱하기 10의 고승 R 자승 Q1 Q2 6.33 곱하기 10의 4승 R 자승 M1 M2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 9 곱하기 10의 9승 634 6.33 곱하기 10의 4승 919 634 그리고 정적이력의 크기는 전기량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개입니다. 전기장의 색입니다. 자기장의 색입니다. E는 4파이 R자승의 Q입니다. 여기 Q가 하나 없죠. 여기 H가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4파이 뮤 R 자승분의 M입니다. M이 하나 없어요. 919 634 6.33 곱하기 10의 4승 R 자승 M입니다. 그래서 자장자장 손들고 자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H죠. H자로 자장자장 자기장 손들고 자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EH 아까 QM6라고 그랬죠. QM6 여기는 EH 전기장의 색이 자기장의 색이 EH입니다. 그리고 전개입니다. V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4파 입실은 R분의 Q 자개는 자기적 위치 에너지 U는 4파 뮤 R 자승분의 M입니다. R분의 M 919 R분의 Q 634 R분의 M 그래서 좌위 숫자 한 가지 생겼죠. U가 그래서 좌위하여 그래서 UV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U 좌위하여 아까 QM 그리고 EH VU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좌위하여 자기적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F는 QE 그래서 F는 MH Q는 V분의 R H는 U분의 R N은 입실론분의 Q N은 뮤분의 M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QM E는 H V는 U Q는 M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성 밀도가 있고 자속 밀도가 있습니다. 전 디저스 전성 밀도는 D입니다. 전 디저스 여기 면적분의 전하량이죠. 입실론이 전 디저스 자비를 베푸소서 자속 밀도는 자비 자속 밀도는 B 전속 밀도가 D고 자속 밀도가 B입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갈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앙페르의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요 오른나사가 꼭다리가 보이지만 아래는 십자 모양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비오 샤바리의 법칙은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유기전력의 크기. 패러데이 법칙 유기전력의 크기 석출량 KAT. 렌츠의 법칙은 유기전력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육각 렌츠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립니다. 육각 렌츠의 법칙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립니다. 육각 렌즈는 반대 방향 그래서 반대 방향 유기전력 방향 반대 방향 그리고 자개의 색입니다. 자개 무한장 직선 도체는 2파이 R분의 I죠. 2파이 R분의 I 그래서 얘는 N이 없습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 2파이 R분의 I 원형 코일은 2R분의 NI 파이가 없습니다. 원형 코일은 2R분의 NI 그리고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2파이 R 없습니다. NI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는 L분의 NI 그리고 2파이 R분의 NI입니다. 그리고 자극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만약에 N극 S극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렌츠의 법칙 때문에 반대로 밀어서 여기가 N극 S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N극 S 이쪽으로 방향이 돌겠죠. 이렇게 그 전류가 흐르고요. S극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S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N극 S극이면은 이런 식으로 N극의 방향으로 흐르겠죠. 반대로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멀어질 때 그러면 얘가 또 잡아당기려고 이쪽에 N극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다시 멀어지면 여기가 S극 N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교 물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기능사 할 때 안 나옵니다. 설명할 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 나오면은 좀 너무 쉬워서 헷갈리는 건데 실제로 너무 쉬워서 모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저항 R은 로 A분의 L은 뮤 A분의 L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가 있죠. 암페어 턴 매버. 이 단위가 문제로 자꾸 나올 경우가 있어요. 자기 저항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저항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저항하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저항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자기 저항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저항은, 그리고 정전 용량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R은 로 A분의 L인데 C는 입실론 L분의 A입니다. R은 로 A분의 L, C는 입실론 L분의 A. 면적과 길이가 반대입니다. 면적과 가는 R은 로 A분의 L, C는 입실론 L분의 A.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입니다. 우발, 플레밍 왼손 좌전이죠. 우발 좌전은 잘 헷갈리시면 안 되고, 도자기 왼쪽은 힘자전, 도자기 오른손 도자기 왼손 힘자전, 도자기 힘자전. 그래서 여기는 그 발전기죠. 발전기는 유기 기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E는 BLV 사인 세타로 생각하시면 되고, 플레밍의 왼손 자전입니다. 그럼 전류의 힘의 방향을 구하는 거겠죠. 힘의 방향. 예를 들어서 그 발전기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여기는 힘의 방향이 어딘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BIL 사인 세타. 같은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틀립니다. BLV 사인 세타, BIL 사인 세타. 그래서 유도기전력 발생 크기 이런 말이 나오고요. 얘 같은 건 전동기의 힘, 예를 들어 전류가 흐를 때 힘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전류가 흐를 때 유기기전력이 얼마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죠. 그래서 평행한 두 도체에 작용한 힘은 R분의 2I1 I2 곱하기 10-7승이다. 평행한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 R분의 2I1 I2 곱하기 10-7승. 그러면 아까 그 투자율의 그 공기 중에 투자율이 48 곱하기 10-7승이죠. 똑같습니다. R분의 2I1 I2 곱하기 10-7승. 평행한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 R분의 2I1 I2 곱하기 12-7승.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가 이런 용어 때문에 어려운데 전류와 자속과는 상수입니다. 근데 이게 인덕턴스는 L이다. 요 니은 받침 있죠. 이게 L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인덕턴스 N, L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Li는 N파이, Li는 N파이. 이거 뭐 전류, I가 전류고 이게 자속입니다. 이 자식 왜 불러? 왜 불러? 자속. 뭐 외울 때 이런 거죠. 그럼 Li 논팽아, Li는 N파이, Li 논팽아. 이렇게 외우시면 Li 논팽아. 제가 뭐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Li 논팽아. 인덕턴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L분의 뮤 AN 자승, L분의 뮤 AN 자승. L은 인덕턴스는 L분의 뮤 AN 자승. 이게 그냥 공식 그대로 나옵니다. L은 L분의 뮤 AN 자승.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가 이렇게 흐르고 L2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도 상호 인덕턴스가 흐르죠. 그러면 요거의 개념이 자기 인덕턴스는 그 Li는 N 파이죠. 상호 인덕턴스는 M, I는 M 파이입니다. 그래서 Li 논팽아 그래 IM 논팽이다. Li 논팽아 그래 IM 논팽이다. Li 논팽아 IM 논팽이다. 요거는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Li 논팽아 그래 IM 논팽이다. 그리고 가동 차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가동. 요거는 반대 방향. 요렇게 흐르죠. 얘도 요렇게 흐르니까 반대 방향. L1 L2 플러스 EM. 그 M은 K 루트 L1 L2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요게 가로축은 자기장의 색이고요. 요쪽은 그 세로축은 자속 밀도입니다. 근데 이게 횡축이 가로인지 종축이 가로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땅에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땅에 있다. 가로에 있다. 횡단보도가 세로로 있으면 하늘로 연결된다는 소리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횡단보도는 가로에 있다. H, B는 아까 B는 뭐라고 그랬죠? 자 B를 베푸소서. 자속밀도는 뮤 H다. H 여기 자장 자기장의 색이. B는 뭐라고요? 자속밀도 뮤 H. H는 자장 자기장의 색이 횡측 횡단보도가 가로에 있다.
횡단보도가 가로에 있다. 횡단보도가 가로에 있다. 횡측 가로 자기장의 세기가 횡단보도 가로에 있다. 자석밀도는 세로다. 그래서 횡측 가로 횡단보도 가로 자기장 H 횡측 가로.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보 종자 횡단보도 쪽에는 보자력 종속의 잔류자기 횡보 종잔. 그래서 영구자석은 보자력의 잔류가 모두 크고요. 요 면적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입니다. 횡단보도 가로 횡단보도는 가로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가로 H 횡단보도 가로 H 횡보 종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제 접속은요. 직렬 연결일 때 기전력 내부 저항은 n으로 곱하고 병렬일 땐 n으로 나눕니다. 직렬 연결은 n으로 곱하고 병렬은 n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 전류는 n이 그 2와 R에 모두 n배 증가하고 병렬일 때는 R만 따로 나눕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 네. 전력입니다. P는 VI, I 자승 R. 무조건 외워야죠. 전력은. 근데 전력량은 시간을 곱한다. P는 VIT는 I 자승 RT. 열량은 W는 0.24, PT는 0.24, VIT는 0.24 I 자승 RT.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열량, 주례 법칙입니다. 열이 있고 주례 법칙이 있으면 김밥 10줄만 주세요 해서 열은 주례 법칙이다. 열은 주례 법칙이다. 열, 김밥 10줄만 주세요. 열은 주례 법칙이다. 열은 주례 법칙이다. 그리고 배합적 분류병입니다. 배합적 분류병. 배합적 분류병.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힙니다. 전압의 측정을 넓히고 직렬 연결합니다. 배합직.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힙니다. 병렬 연결. 배합직 분류병. 배합직 분류병.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고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합니다. 배합직 분류병. 배합직 분류병. 각도입니다. 주기가 있고 주기 T는 F분의 1이죠. 근데 T가 타임입니다. 타임. 그래서 주기는 1의 반복시간. 주기는 1의 반복시간. 주기는 1의 반복시간. T가 타임. 주기는 1의 반복시간. 그러면 이제 요 주파수는 1분간 진동 횟수. 1분간 진동 횟수. 그래서 주파수는 보통 RPM을 많이 쓰잖아요. 주기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보고 1의 반복시간. 1의 반복시간 주기. 주파수는 1의 진동시간. 각속도는 오메가는 2파이F. 아까 2파이F 아까 했었죠. 이게 호도법이니까는 호도파이는 180원이다. 그래서 360도를 돈다. 각속도. 이 근행이죠.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요걸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는데요. 요 식이 VM이 최대값. 사인 그 세타가 위치. 이 오메가 t가 주파수, 사인이 파형입니다. 크 위 주파 상. 좀 이따 생각하시면 돼요. 크 위 주파상, 크 위 주파상, 크 위 주파상. 그래서 크기, 위치, 주파수 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는 얘가 최대값이고요. 사인 곡선, 주파수는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는 아까 2파이 f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100파이 t다. 100파이 t다. 314t다. 그럼 50Hz가 되고요. 120Hz, 377은 60Hz가 됩니다. 뭐라고요? 100파이트는 314T 50Hz, 120파이트는 377T는 60Hz입니다. 100파이는 314 50, 120파이는 377 60Hz. 크위 주파상, 크위 주파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크위 주파상, 크위 주파상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순식값이라는 것은 파이의 값을 넣으면 됩니다. 파이의 값을 넣으면 순식값이 나옵니다. 시료값은 요거의 VM을 루트 2로 나누면 됩니다. 정연팔 때 얘기인데 시료값은 VM을 루트 2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 사인 120 파이티다. 이런 곡선이 있으면 얘가 200이 최대값이라는 소리고요. 요게 이제 그 시료값은 200에 루트 2를 나누고 평균값은 8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400 파이트가 되고 주파수는 120이니까 60Hz가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인 곡선이죠. 사인 곡선. 이게 사인 곡선인데 이 최대값이 있고 시료값이 있고 평균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값이 1이라고 쳤을 때 시료값은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고율 고대효 형효균
파교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루트 2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파형률은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효 형효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실 게 정연파는 아까 그 사인파 얘기하는 거죠.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다고 그랬죠. 평균값은 파이분의 1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료가분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파고대효입니다. 고대효 형효균. 얘는 루트 2가 이대로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형률 같은 경우는 얘를 곱한 게 밑으로 내려오고 파이가 올라오면 되죠. 이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 이거 외우는 방식을 잘 보면 됩니다. 반파 정연파는 요거의 반 2분의 1 요거의 반 그래서 2분의 1이 파이분의 1이 되고요. 2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고 2가 곱해서 2분의 파이 구형파는 모두 1입니다. 그래서 반파 구형파는 루트 2분의 1 그냥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반파 정연파의 이 시료값이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2분의 1 톱니파 삼각파니까 루트 3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만 계산하시고 실평고형 그래서 요거만 하나 생각해 두시고 연상하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VM 사인 오메가 t라고 돼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어딘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다. 그럼 여기가 되는 거고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다. 그럼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초코파이 180원인데 3을 나누니까 60도죠. 60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여기 역시 여기가 되고요. i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초코파이 180원인데 6이니까 30도죠. 그럼 30도 여기가 되겠죠. 3, 6, 9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차이는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서는 도면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반대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R만의 회로입니다. 동상 상이 같죠? 상이 같죠? 그 L만의 회로입니다. 지상 그러면 전압이 전류가 뒤집니다. 전류가 뒤집니다. 마이너스 코유지 코일은 유도성 지상 코유지 코유지 그 다음에 전류가 앞섭니다. 코뇽진 코유지 코뇽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코유지 코뇽진 그래서 L만의 회로는 전류가 뒤지고 C만의 회로는 코뇽진 전류가 앞선다. 그리고 리액턴스 이 X처럼 생기죠. 액턴스 X 리액턴스 이 단위가 X입니다. 단위를 X를 보면 리액턴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코유지 코뇽진 얘는 L이죠. 코일 C 코뇽진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L 2파 FL 오메가 C분의 1 2파 F C분의 1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커진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요게 커지죠. 요게 커지기 때문에 요게 커지는 거죠. 용량성 리액턴스 커진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리고 ZRX인데 직렬회로 임피던스 리액턴스 저항이죠. 저항 뺏어옴 리액턴스 얘도 어차피 옴입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코사인 직렬회로는 코사인 세타 역률은 Z분의 R이죠. 요거분의 R이니까 R자승 플러스 X자승분의 R이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R자승 플러스 X자승 이거는 탄젠트 아크 탄젠트 R분 X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은 또 반대예요. R자승 역률은 R자승 플러스 X자승분의 X 그리고 Z는 R자승 플러스 X자승분의 RX 그리고 세타는 탄젠트 X분의 R 요거랑 반대죠. 이렇게 여기 임피던스는 요거지만 여기 임피던스는 R자승 X자승분의 RX가 되고
탄젠트는 얘 같은 경우는 r분의 x지만 x분의 r이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진인데 공진 회로가 병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 병렬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죠. 병렬. 그럼 여기가 전류니까 전류가 최소. 그 반대로 임피던스는 최대. 그렇죠. 병렬.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병렬. 이걸 연상을 하세요. 공진일 때 병렬. 그럼 전류가 최소, 임피던스 최대. 직렬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허스부가 0일 때 그 공진 조건은 XL은 XC. 그래서 오메가 자승 LC는 1. 오메가 자승 LC는 1이다.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공진 주파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복소수 계산입니다. 복소수가 위에가 J일 때 90도고 마이너스 J 이게 마이너스 90도다. 위에가 9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J 자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는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복소수 계산할 때는 A 자승 플러스 JB A 마이너스 JB일 때는 A 자승 플러스 B 자승입니다. A 자승 플러스 B 자승. 이거를 여기서 복소수를 따로 계산하시면 복잡하니까 A 플러스 JB A 마이너스 JB는 A 자승 플러스 B 자승으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J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되고요. 밖으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J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00 루트 2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초코파이는 180원이죠. 그럼 얘는 30도죠. 복소수로 표현한다면은 얘는 최대값이지만 루트 1을 얘는 실효값이기 때문에 100 꺽쇠 루트 2가 빠지고 100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초코파이 180원을 6으로 나누니까 30이 되죠. 그러면 요 얘기는 100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J 사인 30도 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요 꺽쇠 있을 때 요거를 코사인 사인으로 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얘가 코사인 30도면은 아까 루트 2분의 3이었죠. 4321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4321 사인 30도 4321 2분의 1 그래서 얘는 52 루트 3 마이너스 50J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ZRX죠. ZRX인데 PA 그 VI 피상전력이고요. 그리고 P VI 사인 세타 바 무효인가 바 유효전력 무조건 요거는 이 W는 기호가 쓰면 유효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W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쓰면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VI 사인 세타인데 일반 계산을 할 때는 V는 100꺽쇠 60도 I는 20꺽쇠 30도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일반 계산을 할 때는 이 100 곱하기 20 요거는 곱하고 요건 더해서 200꺽쇠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100꺽쇠 나누기 할 때는 나누고 빼고 해서 5꺽쇠 30도가 됩니다. 근데 유효전력 계산할 때 와트다 와트 이때는 100 곱하기 20인데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빼야 됩니다.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2000 그 2분의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면 1000 루트 3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곱하기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주면 되고 나누기는 나누고 빼고 근데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는 곱하고 빼주면 됩니다. 곱하고 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3, 4, 5, 6, 8, 10이 있었죠. 유효율이 요 역률을 얘기하는 건데 0.4면 무효율은 0.3이다. 무효율이 0.8이면 무효율은 0.6이다. 3, 4, 5, 6, 8, 10 3, 4, 5, 6, 8, 10 요 눈치껏 보시면 됩니다. 단락, 개방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락, 밥그릇이 달그락 부딪힌다. 합선, 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이 합쳐지는 건 단락이라고 합니다. 선이 합쳐지는 게 단락이에요. 단락하면은 이 선이 그 개방 그 끊어지는 걸 단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밥그릇이 달그락 부딪힌다. 단락 합선 쇼트 합선 얘기입니다. 개방 속박에서 벗어나다. 교도소를 개방했다. 선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은 그 선이 합쳐지는 거고 개방은 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개방, 요게 단락이고요. 요게 개방입니다. 코일이 이렇게 되면 선이 합쳐지기 때문에 단락,
요 개방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콘덴서나 코일이 있는데 코단 콘개, 코일은 단락이 되고 콘덴서는 개방이 됩니다. 코단 콘개. 아까는 그래서 앞단 6에 코단 콘개 사자성어로 외우세요. 앞단 6에 전압은 단락시키고 전류는 개방되고, 앞단 6에 코단 콘개, 코일은 단락, 콘덴서는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직류가 흐를 때, 정상 상태일 때, 역류일일 때, 공진일 때, 이 상태는 앞단 6의 코단 콘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류가 흐를 때, 정상 상태일 때, 역류일일 때, 공진일 때, 이때는 뭐라고요? 앞단 6의 코단 콘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분항 정리입니다. 요 사항은 13옴, 7옴, 7옴 있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는 7V가 되고요. 앞단 6의 후 여기서 보는 저항입니다. 앞 전압이면 단락시키고 전류면 개방시켰을 때 여기서 보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전압이니까 단락을 했죠. 그러면 얘 9.1 옴이 됩니다. 7 플러스 37 2.1이니까 2.1에 플러스 7이니까 9.1 됩니다. Y결선입니다. 이거는 뭐 잘 헷갈리시겠지만 VL 선 L은 라인이죠. 선간 전압, VL 선간 전압, IL 선간 전류. I 아파요. V 볼트 I 아파요. I 암페어. 선간 전류. VP 상, P 상입니다. 상 페이즈 상 전압, 상 전류. 선간 VL은 라인 선간 전압, 선전류, 상전압, 상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Y결선 같은 경우는 선간 전압이 봐도 크잖아요. 선전류는 같잖아요. 그래서 VL이 선간 전압이 크면 루트 3 VP 꺽쇠 30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유효 전력이 있는데 3P, 그래서 3 VP IP 코사인 세타, 루트 3이 있으니까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이 선간전류입니다. 루트 3 VL IR 코사인 세타. 3 VP 상일 때는 3이고 선일 때는 루트 3 V 루트 3입니다. 델타 결선일 때는 선전류가 크죠. 선전류가. 그래서 루트 3P 루트 3 IP 꺽쇠 마이너스 30도가 되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루트 3일 때 선이 있을 때는 루트 3. 그리고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은 2대 2형 866, 델타 결선 출력 577, P는 루트 3P 이렇게만 넣어두십시오. 2대 2형 866, 델타 결선 출력 577, P는 루트 3P, 2대 2형 866, 델타 결선 출력 577, P는 루트 3P. 그리고 이 델타 결선에서 Y로 가는데, 이건 델타 결선이 무조건 큽니다. 델타가 크다. 그래서 델타는 3i. 델타가 크잖아요. 길이를 재봐도 이게 더. 요거 요만큼밖에 아닌데 델타 결선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델타가 크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델타가 크다. 델타는 3i. 만약에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이거 전체를 더하고 양옆에 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하면 3분의 1이 되죠. 델타는 3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게 1이고 양옆에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양옆에 곱한 거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3이 됩니다. 델타는 3i. 델타가 큽니다. 델타가 크다. 이거 꼭 주의해 보세요. 델타는 3i. 그리고 일자로 계산 1 넣어봤을 때 3이 되는 요 밑으로 가서 1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비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는 직기고,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가 있습니다. 비정연파 직기고, 비정연파 직기고,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 직기고, 비정연파 직기고.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각 고주파의 시료값의 제곱합의 제곱분이다.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각 고주파의 시료값의 제곱합의 제곱분이다. 외역률은 왜곡이,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주파의 시료값. 비정연파분은 고실제합제, 왜곡이, 직기고 고실제합제 왜곡이, 직기고 고실제합제 왜곡이. 예를 들어서 직류분이 2가 있고 기본파가 3루트 2가 있고 고주파가 4루트 2 그리고 5루트 2가 있습니다. 시료값은 고실제합제, 요거의 시료값은 2죠. 요거의 시료값은 루트 1을 나누니까 3이죠. 4죠. 5죠. 그래서 각 고주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하면 되고요. 왜 고기?
고조파의 기본파의 시료값이 루트 3이죠. 4,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직육의 구조입니다. 정육이 정전계, 정전계,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교류를 해서 직접 뽑게 되죠. 정규직. 정류자는 정규직. 전기자는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기를 만들 때 좀 아파요. 만드니까. 그리고 그래서 A. 전기자는 무조건 A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만들면 아픕니다. 전기를 만들면 아파요. 전기를 만지면 아픕니다. 계자 자속 발생을 합니다.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는 건데 LA 계자시가 빡큐. 6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계자 자속 발생 이 계자시가 빡큐. 이 계자시가 빡큐. 이 계자시가 빡큐. 계자. 정류자는 정규직, 교류를 직류로 만듭니다.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정규직. 전기자는 전기 만지면 아픕니다. A. 전기자는 전기 만들면 아픕니다. A. 계자는 이런 계자시가 빡큐. 계자시가 빡큐. 전기자 건선법입니다. 패로권, 고상권, 이층권, 중권, 분정권, 단정권 씁니다. 패고의 중분단. 따라해보세요. 패고의 중분단. 전기자 건선법은 요게 쓰는 겁니다. 패고의 중분단. 패로권, 고상권, 이층권, 중권, 분정권, 단절권. 여기서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입니다. 그 지읒이 많이 들어가죠. 저전압 대전류. 중권 저전압 대전류, 중병파직. 그러면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겠죠. 중권은 지읒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권이기 때문에 저전압 대전류, 중병파직. 유기기전력은 E는 60A분의 P제판인데 요 A는 병렬 헤로스. 파권일 때는 초코파이, B는 2입니다. 초코파이. 그리고 중권일 때는 극수를 쓰면 됩니다. A는 B는 P. 그 파권일 때는 초코파이 2입니다. 파권 초코파이. 아까는 호도파이였죠. 호도파이. 그 호도법은 호도파이. 호도 과자는 180원이다. 호도파이는 180원이다. 병렬 헤로스는 초코파이다. 2. 중권은 P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Z가 도체수인데 극당 도체수 곱하기 국수입니다. 요거 파이는 아까 자속 있죠. LI 자시가 빡큐 F. 극당 자속수. 이건 극당 자속수고 N은 회전수인데 RPM이 나올 때는 분당 회전수로 쓰면 되고 RPS로 주어지면 곱하기 60을 해야 됩니다. 분당 회전수입니다. 아까 유기기전력입니다. K파이 N. 전압 일정. 그래서 회전 속도가 4배가 되면 자속이 4분의 1배가 되죠. 제동 방법 역발회. 제동 방법 역발회입니다. 역상 제동 이건 반대 플러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발전 제동은 저항으로 소모. 저항으로 소모 역발회. 역상 제동, 발전 제동, 회생 제동이 있고요. 역상 제동은 반대 플러깅이고 발전 제동은 저항으로 소모. 회생 제동은 전원으로 반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역발회. 제동 방법은 뭐라고요? 역발회.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육이 있을 때 원인은 유기기전력 감소, 중성축이도 불꽃 발생입니다. 유중불. 전기자 반작용 직육일 때는 유중불. 그럼 대책은 보보탐부, 보극은 직렬 연결하고 반대 방향 연결하면 됩니다. 보극, 보상권선, 탄수 브러쉬 위치 이동. 유중불, 보보탐부. 전기자 반작용 직육이는 유중불, 보보탐부. 동기기입니다. 동기기는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어요. L이면 지상에 감자를 심는다. LG의 감자. 발전기 LG의 감자.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발전기 전동기 LG의 감자. 아까 그 지상 있었죠. L일 때 뭐라고요? 코유지. 그래서 LG의 코일 때 지상, 코유지 감자. LG의 감자. C 진상일 땐 요 반대죠. C 진상은 콘용진이었는데 증자 요 이렇게 반대로 외치면 됩니다. 그래서 LG의 감자다. 전기자 반작용이 아까 동기계는 LG의 감자다. 아까는 직육이 있을 땐 유중불 보부탐부. 동기계 있을 때는 발전기 전동기 LG의 감자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정육입니다. 교류 직류로 가는데 정육이는 정규직이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데 요게 과, 직,
정부, 과직정부, 과전류, 직선전류, 정유전류, 부족전류. 요거 괜찮은 거죠? 요거 안 좋은 거죠? 과직한 정부다. 정유기 곡선은 과직한 정부다. 과직한 정부다. 그리고 교직 양용 전동기는 교류와 직류를 같이 쓰는 만능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자여자 직권 전동기. 교직 양용 전동기는 교류 직류 만능 전동기, 자여자 직권 전동기입니다. 여자. 여기 여자를 얘랑 공부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왜 여자 얘기를 자꾸 하나 그러는데 이게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고 이 전기를 넣는 겁니다. 코일, 자속, 자개 이런 뜻입니다. 코일에 자속, 여기가 자속 코일에 전압을 넣으면 자속이 생기죠. 그럼 요 자개를 만들어주는 그걸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동전류죠. 그래서 타여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 타잔 없이 발전이 가능합니다. 타잔 없이 발전이 가능하다. 타잔 없이 발전 가능하다. 타잔 없이 발전 가능하다. 근데 아까 자속은 자속은 계자시가 빡큐다 했잖아요. 여기 자속 계자 이 계자시가 빡큐. 그래서 이 계자 전류가 됩니다. 빡큐 계자 전류 빡큐 저항 계자 저항. 여기는 이제 N 회전력,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은 표시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IA 아까 아파요. 전기는 전기에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자 전류 전기 아파요. 전기자 저항. IA는 전기자 전류, RA는 전기자 저항.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I는 부하 전류, V는 단자 전압, P는 부하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압 강화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기자 전류를 전압 강화. 그래서 I는 V분의 P다. I는 V분의 P. 그래서 여기가 I가 전기자 전류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P가 10kW고 V가 400V다. 그럼 I는 1000 나누기 400해서 25A다. 그럼 얘도 25A가 되는 겁니다. 직류 직권 발전기입니다. 직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전기자 전류가 IS 계자 전류 두 개가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서 얘가 세 개가 같습니다. 이 직류 분권은 병렬입니다. 병렬 하나 더 있죠. 병렬. 그래서 병렬인데 직류 분권 발전기는 계자 저항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직류 분권 발전기는 계자 저항기. 아크 용접 수화 특성은 차동 복권입니다. 아크 용접 차동 복권. 그래서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는데 전국 수균, 전압이 같을 것, 극성이 같을 것, 수화 특성일 것, 균합수 설치할 것.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전국 수균, 용량이 아닙니다.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전국 수균.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크기 주파상, 아까 얘기했죠. 크기 주파상, 크기, 위치, 주파수 파형이 같고 사용량이 같을 것. 발전기는 전국 수균, 동기 발전기는 크기 주파상.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 전류, 위치가 다르면 동기화 전력, 주파수가 다르면 동기화력, 파형이 다르면 고주파 무한순환 전류가 됩니다. 전국 수균, 크기 주파상. 변압기는 극권정 RXB 임입니다. 극수가 같고 건수비 같고 전격 전압비 같고 RXB 임피던스 같아야 됩니다. 극권정 RXB 임. 병렬 운전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입니다. 계자 직병렬로 여기는 직류를 연결됐고 병렬이 돼 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직권으로 사용할 거면은 이 분권을 개방시키면 됩니다. 개방 없앤다. 그리고 이거를 분권으로 사용할 때는 요거를 단락시키면 됩니다. 그냥 연결시키면 됩니다. 달그락. 직류 직권 전동기가 0.1ohm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가 10kW고 40V면 전류는 25A입니다. 그러면 25A가 여기 흐르고 그럼 여기 2.5V가 흐르겠죠. 여기도 25A 2.5V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405V다. 직류 직권 전동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P는 10kW, 전압은 400V입니다. 그럼 여기 25A 흐르겠죠. 25A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을 겁니다. 그럼 2.5V가 되고 400 빼기 2.5 하면 395V가
여기서 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뜨고, 발전기는 이쪽이 더 크겠죠. 속도입니다. 부하 전류가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요거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부하 전류가 이 여기 있는 전류가 아닙니다. 요거는 너무 낮아서 요거 안 씁니다. 요걸 부하 전류로 쓰는 겁니다. 요게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N은 K-파이 V-IRA인데 부하 전류가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전류가 감소했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얘는 소량이라 무시하는 겁니다. 무부 직류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 운전하면 안 된다. 위험 속도에 도달하는 겁니다. 얘가 0이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죠. 0일 때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분권 전동기는 직권 계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분권은 직권 계좌를 단선시키면 안 되는 거고, 직류 분권 전동기는 무부하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크다. 직권은 전동기, 분권 타이자는 정속도, 직권은 정토크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크다. 전류의 비례,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 직권 불정기는 발전기일 때는 이 전류가 양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발전기는 IA는 전기를 만지면 아파요.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F 계좌 전류다. 요거와 요거 나눠진다. 전동기는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나눠진다. I는 이렇게 전기자 전류로 가고 계좌 전류로 간다. 나눠진다. 이런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요. 전동기의 속도 제어, 전적에 방법이 있는데 전압, 저항, 계좌 제어가 있습니다. 속도 제어는 뭐라고요? 전적에. 속도 제어 방법은 전적에. 전압은 정토크, 광범위한 속도 제어. 저항은 수율이 나쁩니다. 계좌는 정출력 손실이 적습니다. 전적에.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그래서 저항 제어는 쓰지 않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인데 농형 있을 땐 주전극 2저여. 주파수 1차 전압 슬립 제어, 극 건선형 2차 저항, 2차 회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는 주전극 2저여. 주전극 2저여. 1차 저항, 1차 회자 이러면 틀린 겁니다. 주전극 2저여. 농형, 건선형, 주전극 2저여. 그리고 브러시 이리스 전동기입니다. 브러시 이리스가 브러시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전자는 연구자석, 브러시 없이 고정자 건선에 전류를 공급한다. 홀센서 3상 이상. 회전자 브러시 없이 전류 공급 홀센서 3상 이상입니다. 유도 전동기 슬립 NS라는 표현이 쓰죠. NS. S라는 게 동기인데 S에 다니는 동기가 있다. 그래서 S가 붙으면 동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NS 그럼 동기 속도. S대 다니는 동기가 있다. 동기 속도. NS S대 다니는 동기가 있다. NS. 그래서 XS면 아까 리액턴스였죠.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가 됩니다. S가 붙으면 뭐라고요? S대 다니는 동기가 있다. 동기 속도. XS는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슬립은 NS. 아까 이게 동기 속도의 회전자 속도죠. S는 NS분의 NS-N인데 NS는 P분의 120F, 그리고 N은 1만 S NS는 1만 S분의 P분의 120F. NS는 P분의 120F, N은 1만 S NS는 1만 S NS P분의 120F다. 그래서 NS는 동기 속도인데 P분의 120F인데 8극 60Hz는 900, 6극 60Hz는 1200, 4극 60Hz는 1800, 2극 60Hz는 3600. 이렇게 66, 12, 46, 18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외워두면은 이 계산 이 여러 공식이 좀 편합니다. 4극 60Hz 3600 RPM. 유도 전동기 슬립입니다. 정지 기동은 1이요. 정지 기동 1자 써 있잖아요. 정지 기동 1. 운전 정회전 운전은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0이요. 정지 기동 1. 그리고 이 회전자 회전자인데 고정자 입력이 P1, P2, P0, P인데 고정자에 입력하고 그러면 고정자에 입력하면은 회전자가 돌잖아요. 이렇게 회전자가 돌잖아요. 고정자 입력, 회전자 입력, 2차 출력. 그래서 여기에 고정자 동선, 회전자 동선이 있어요. 그때 이게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기구 손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고정자 입력이 들어가면
이 고정자 등선이 빠져나오고 이게 회전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회전자 입력이 돼서 기계식 출력 회전 등선이 되면 얘가 1이 들어가면 요 S 슬립만큼 빠지고 얘 1-S만큼 기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자 입력 때 PC2 대 P0는 1대 S 대 1-S다. 근데 여기서 38이 출력이 됐고 회전자 그 PC2가 2입니다. 그럼 얘는 40이란 소리죠. 그리고 P2는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얘는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PC2는 SP2, 얘는 P0는 1-SP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P2는 1-S면 P0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효율, 입력분의 출력인데 얘 입력이죠. 그 다음에 출력이죠. 그러면 이게 1-S NS분의 N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농형일 때는 전화 길이, 전전압 Y델타, 그리고 기동 보상법과 리액터 보상법입니다.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전화 길이,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전화 길이, 건선형은 2차 저항법 비례추입니다. 특히 Y델타형은 전류와 토크는 3분의 1이고 전압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유도전동기 기동법 전화 길이, 건선형은 2차 저항 기동법입니다. 손실입니다. 손실은 고무, 철, 희와 기마풍, 가부, 동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고무, 철, 희와 기마풍, 가부, 동표. 고무, 철, 희와 기마풍, 가부, 동표. 고무, 철, 희와 기마풍, 가부, 동표. 손실은요, 고무, 철, 희와 기마풍, 가부, 동표.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변압기유는 이 변압기유가 이제 응고점이 있어요. 이게 응가 하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응가, 이게 그 위로 싸시는 분은 없겠죠. 응가를 응고점이 낮고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그럼 점이 있으니까 점성이 또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량이 또 낮아야겠죠. 이 응고 점성 중량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중량이 이 몸에서 좀 빠져나가니까 몸무게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응고점, 응가가 아래가, 응고점이 아래고 점성이 아래고 중량이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높습니다. 다른 건 다 높아야 됩니다. 응고점이 낮고 점성이 낮고 중량이 낮아야 됩니다. 응고, 점성, 중량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변압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겁니다. 난조방지 제동건선, 이게 난제다, 재난이다. 난조방지 제동건선, 이게 난조방지 할 때 제동건선 뭐 물로건선 막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립니다. 난제다, 재난이다, 난제다, 재난이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이퀄배,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그래서 이퀄배로 외우셔야 되고요. IGBT는 IG잖아요. 게이트, 이퀄개. 모스펫은 모드 드레인 소스 게이트, 모드